와우! 달순의 라이브! 손흥민 선수가 연속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3경기 연속골이요. 제 생각은 아니고요. 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주위에서 상황과 조건, 상대를 고려했을 경우는 3경기 연속골 가능성이 많지 않냐? 높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제 생각 아닙니다. 예. 토트넘 경기가 간만에 인간적인 시간대에 열립니다. 내일이죠. 8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저녁 먹고 약간 출출할 때 치킨 시켜 먹으면서 보기에 딱 좋은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동안 토트넘 경기가 막 1시, 2시, 3시라 좀 보기 진짜 힘들었는데 예, 정말 오래간만에 아주 좋은 시간대죠. 토트넘으로서는 신락 같긴 하지만은 챔피언스리그 다음 시즌 출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는 마지막까지 크게 싸워야 하는 그런 이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토트넘이 현재 6위입니다. 4위 첼시하고는 승점이 5점 차. 조금 차이는 좀 벌어져 있어요. 팀별로 남은 경기는 이제 4경기인데요. 토트넘으로서는 남은 4경기를 모두 잡고 순위 경쟁팀들이 반타작 정도만을 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리미어리그 5위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 경우 수 없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무조건 프리미어리그 4위 안에 들어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가는 겁니다. 자, 토트넘의 남은 4경기 상대는 이번 주말 리즈 유나이티드를 시작으로 해서 울버햄튼, 아스톤빌라, 레스터입니다. 지금 리즈는 11위, 울버햄튼은 12위, 아스톤빌라는 10위, 레스터는 3위입니다. 토트넘으로서는 남은 4경기의 대준우는 좋아요. 네. 리즈와 울버햄튼 빌라는 순위도 이제 약간 중위권인데, 요 중위권이라고 하는 게 막판으로 가면 어떤 게 있냐면 강등을 걱정할지도 않고 뭐 순위가 더 올라가서 뭐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가기도 좀 애매한 순위, 이렇게 가운데 걸리게 되면 이 시즌 막판에는 뭐 동기부여라든지 뭐 순위를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집중력 이런 게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뭐 내려갈 걱정, 올라갈 뭐 이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애매하게 좀 있는 거죠. 요 지금 리즈하고 울버햄튼 빌라가 그 정도의 순위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토트넘에 비해서는 집중력이나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그 최종전 상대인 레스터가 좀 만만치 않죠. 전력이 좀 센데, 그런데 이게 또 최종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토트넘으로서는 또 약간 기대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마지막 38라운드에서 이제 만나는데 레스터의 순위가 그냥 뭐 그 최종 경기 결과 상관없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가는 거 확정 지어놨어요. 그러면 레스터 입장에서는 뭐 힘을 다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토트넘으로서는 다르게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38라운드까지 토트넘이 순위 싸움을 끌고 갈 수 있다면 상대가 레스터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한번 싸워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4경기에 지금 토트넘의 대준우는 뭐 지금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첼시라든지 이런 팀들과 놓고 보면 수월하다, 괜찮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순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점은 좀 벌어져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초반에 다른 분들이, 남들이 손흥민 선수의 연속골이 가능하다, 3경기 연속골 이번에 유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와 함께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올 초에 있었던 리즈와의 경기 때 진짜 펄펄 날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했죠. 1월에 8년 만에 두 팀이 만났습니다. 그때 토트넘이 홈에서 3대0으로 크게 이겼어요. 리즈가 이제 아무래도 오래간만에 승격을 했기 때문에 두 팀이 8년 만에 만난 건데요. 해리케인이 PK 가운데로 그냥 차가지고 골 넣었죠. 두 번째 골은 해리케인이 기가 막히게 크로스 연결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면서 오른발로 그냥 원터치 골로 골을 넣었죠. 세 번째 골은 또 손흥민이 어시스트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으로 했던 걸 알더웨이럴트가 머리로 앞쪽에서 끊어 넣어가지고 세 번째 골. 그래서 손흥민과 케인이 하나의 골, 하나의 도움을 둘 다 기록을 하면서 2개 공격 포인트씩 팀의 3대0 완성을 좀 이끌었었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별로 올 1월이니까 얼마도 아니잖아요. 한 4개월 전에 이만큼 잘해줬다. 그런데도 아까 얘기했지만 리즈는 지금 순위가
11인데 위아래 이 고민이 별로 없어요. 네,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비엘사 감독이 이제 리즈를 이끄는데 이 비엘사 감독은 잠그는 거 없습니다. 네, 그냥 시원하게 싸워요. 네, 공격 축구 합니다. 네. 공격 축구 약간 신봉자잖아요. 그냥 뭐 앞으로 돌격 이런 거죠. 실제로 지금 리즈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4경기 치렀는데 50골을 넣었습니다. 지금 순위는 11인데 팀 득점은 8위. 확실히 골을 많이 넣고 있는 팀이죠. 리즈보다 순위가 위에 있는 에버튼이나 아스날보다도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게 바로 리즈예요. 대신에 이렇게 이제 공격성이 강하고 전진성이 강하니까 라인을 전체적으로 높게 유지하다 보니까 실점은 많아요. 52골을 실점을 내줬습니다. 경기당 1.5골이니까 좀 많은 편이죠. 지금 실점을 많이 한 순위로 놓고 보면 6위예요. 강등권인 플람보다도 실점이 많은 팀이 바로 비엘사 감독, 공격축구 신봉자인 비엘사 감독이 이끄는 리즈입니다. 그러면 올라오고 공격축구 하니까 뒷공간이 열리면 발빠른 또 손흥민 선수 이런 팀에 강하잖아요. 시즌 초반에 하젠리틀 감독 있을 때 그 사우스햄튼 뒤로 4골 막 털고 1월에 있었던 이런 리즈 공격성 강하니까 뒤에 완전 해가지고 또 리즈를 상대로 해서 2개 공격 포인트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리즈 만나서도 뭔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리즈의 어떤 이런 공격 성향은 뭐 데이터로도 충분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리즈의 올 시즌 평균 볼 점유율은 55.4%로 4위입니다. 높죠. 경기당 슈팅은 13.5회로 6위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격적으로 싸우고 뭔가 지배하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지난 1월에 맞대결 토트넘과 리즈가 싸웠을 때 이미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 토트넘과 리즈의 1월 맞대결 때 실제 경기에서 나타난 평균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기 시작 전에는 3-5-2, 4-4-2, 4-2-3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동선을 가지고 와서 평균적으로 선수들이 포지셔닝을 했냐 이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옵타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난 1월 자료입니다. 어때요? 리즈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원정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데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하프라인 위로 5명이나 올려놓고 싸운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당시 이제 무리뉴 감독 체제였으니까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은 왼쪽에 보세요. 하프라인 위쪽에 3명 정도밖에 놔둬놓고 안 싸웠죠. 완전 대조적이에요. 원정 왔던 리즈가 이 정도로 5명이나 막 하프라인 위로 올려놓고 싸우다 보니까 사실 뒤가 털려가지고 토트넘에게 3골을 내줬던 거죠. 자, 이렇게 리즈라고 하는 팀의 특성, 그다음에 또 지난 1월에 손흥민 선수의 어떤 기억 이런 거 봤을 때는 상대성을 고려할 때 오케이. 이러니까 토트넘이 여러 골 혹은 그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 높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자체적으로도 토트넘이 확실히 무리뉴 감독에서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으로 바뀌면서 확실히 공격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감독 바뀐 다음에는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땐 2경기 치른 거잖아요. 사우스햄튼, 셰필드 이렇게 2경기를 치렀는데 다 멀티골이잖아요. 2-1승, 4-0승. 자, 그러면 뭐 골도 이렇게 지금 베일도 2경기에서 다 골, 손흥민도 다 이제 다 골을 넣고 있는 건데 좀 더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최근의 경기였던 토트넘과 셰필드 경기에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경기에서 나타난 옵타의 평균 포지셔닝 한번 또 이미지로 띄워드릴게요. 보시죠. 어때요? 토트넘 쪽 보시면 센터백 2명 정도 빼놓고는 하프라인 기준으로 걸쳐 있거나 혹은 그 위쪽에 올라선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무리뉴 감독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포지셔닝이에요. 그럼 좀 더 우리가 아예 직관적으로 비교해 봅시다. 아까 1월에 있었던 그 리즈와의 경기 때의 토트넘의 평균 포지셔닝, 또 셰필드와의 경기 때 최근에 토트넘의 평균 포지셔닝 비교해 보면 어때요? 확실히 높이 하프라인 위쪽으로의 전진성 다르죠. 이만큼 토트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에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일이 지난번 셰필드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할 때 막 저희가 골 넣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진짜 토트넘답게 싸운다고, 이런 공격 축구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그동안 수비 축구하느라고 힘들었다고. 상대 리즈는
강해요. 올라와요. 막 공격적으로 싸워요. 근데 토트넘도 공격적인 어떤 상황들이 약간 난타전하면서 골이 더 많이 서로가 치고받을 수 있으니까 공격수들에게는 더 골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연속골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땐 3경기 연속골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리즈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인데 골을 또 넣으면 프리미어리그 3경기 연속골이 되는 건데요. 올 시즌에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연속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이어서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때 올 시즌 두 번째로 3경기 연속골이 될 수 있는 거고 지난번 경기 통해서 텐텐 했잖아요. 그것도 2시즌 연속으로 진짜 그 어렵다는 텐텐을 기록을 했는데 흐름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도 확 차 있죠. 이런 상태에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6골로 득점 공동 3위, 어시스트 10개로 공동 4위. 골이나 어시스트 추가하게 된다면 이것도 막 올리는 건데 또 만약 골을 넣게 되면 모든 대회 통틀어서 올 시즌 21골을 현재 넣고 있어서 자신의 한 시즌 통산 최다골 기록과 타이잖아요. 16, 17 시즌하고. 근데 여기서 골을 더 넣게 되면 이제는 이걸 완전히 뛰어넘어서 새로운 신기록 다닥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이 현재 193경기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 69골을 넣었고요. 3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골을 만약에 하나 추가한다면 70골이 되는 거고요. 어시스트를 추가하게 된다면 40개의 어시스트가 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9수에 다 걸려 있는데 특히 어시스트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골과 뭐 도움 이런 거 할 때 40, 40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예. 그럼 만약에 진짜 골은 70골 도움은 40개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아시아 선수가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고지이고요. 앞으로도 한동안 안 깨질걸요. 아시아 선수가 이 정도는 스탯을 기록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말 대단한 기록 행진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건데 남은 4경기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좀 상대들이 애매한 순위에 있거나 해볼 만한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좀 많이 추가할까. 그래서 쪼우도 지난번에 할 때 자기는 이번 시즌 20골 이상 때려 넣을 것 같다고 지금 16골인데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쪼우를 포함을 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내일 시간 좋은 때니까 확인해 보시죠. 많은 분들의 생각이 맞으신지 어떤지 저는 아무것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